안녕하세요. 주식군 강 대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일요일이고요. 자, 주말 동안에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었었고, 원전주가 상당히 그동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꼭지가 아니냐,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닐까, 혹은 하락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은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매일매일 이제 오르기 바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방향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시장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원전이 끝이 났는지 아닌지 요것만 갖고 기준을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 미국장에서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자, 오클로입니다. 최근에 원전 대장주인데 얘가 이제 그제는 30% 상승을 했죠. 좀 최근에 여기 이제 일봉인데 하루 만에 30% 급등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난 것 치고는 마이너스 1.2%?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전쟁이 없어도 30%나 급등을 했는데 이 정도 차익 실현, 이 정도 조정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뉴스케일 파워도 같이 좀 볼게요. 자, 3% 하락했습니다. 3% 하락할 수 있죠. 얘도 20% 올랐고, 사실 뉴스케일 파워도 두산이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클로는 이제 한수원을 통해서 이렇게 두산이 공급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뚫어내고 있는데 자, 1% 혹은 3%뭐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물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항상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은 다들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금요일에도 우리는 조정이 거의 없었고요. 한전 기술을 우리가 참고를 조금 해야 돼요.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자, 한전 기술은 오히려 종가로 갈수록 상승하는 여기가 3시 반이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고 애프터 마켓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정도의 수준이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0만 주, 300만 주 해서 2,800억 엑시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싸그리 나갔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비중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26%까지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 자, 최근에 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얘가 19% 정도였거든요. 작년에는. 자, 그러면 물량을 엄청 쓸어 담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큰 물량은 여전히 남아 있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한 거예요. 전체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 이제 판 거죠,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겠다. 자, 그 물량을 개인들이 모두 싸그리 받아갔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당장에는 수급이 일단 좋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는 없는데, 어, 주말 동안의 전쟁 이슈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공군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란이 바로 미사일을 다음날 쏘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일부 뚫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본토로 미사일이 일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물론 이란이 아직 미사일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타격을 해서 아예 그냥 무력화, 개발도 못하게 무력화 시킨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방사능이 노출이 된다. 방사능 오염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원전주가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핵 폐기물입니다. 그쵸? 혹은 이 가동 중인 원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걱정을 하는 건데,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일대가 오염이 될 거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자, 실제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자, 이란의 핵 연료 저장 시설 있죠? 여기는 온전하다라고
밝혀졌고요.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여기를 공격을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이제 피해서 그 공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전쟁의 이슈는 핵 목적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란의 핵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타겟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차마 핵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하지는 않았고 이게 의도적으로 방사능 유출을 우려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다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양국이 다 강대강으로 붙고 있거든요. 이란이 하루 만에 그냥 이스라엘 본토로 막 미사일을 날려버렸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여파가 좀 유지가 되겠지만, 자,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 또 학습 효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때가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 직전까지 좀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2,934까지 왔다가 잠깐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제가 딱 두 개의 날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2022년 2월 24일이고, 또 사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 배경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한 것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 23년도 10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쭉쭉쭉 돌아가서 23년도 10월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때였습니다. 이때. 10월 6일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장이 열리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상승했다가 안 보이네. 자, 잠깐 조정을 좀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반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갈게요. 22년도 2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당시에 24일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조정도 거의 없었고, 당시에 그 뭐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 유가 관련주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자, 지수는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 거는 러우 전쟁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죠. 이때는 이미 6월, 7월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의 여파로 하락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박스 이렇게 쳐놨죠? 이때가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고, 자, 다시 한번 23년도 10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당시에 전쟁이 발발했었던 시기가 이제 이때였고요. 잠깐 조정을 받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당시에도 우리가 좀 그 기사들은 많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악재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 우리 원전주가 지금 시장 주도주가 정확하죠. 그리고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재료가 하나, 둘, 연말로 갈수록 계속 노출이 될 텐데, 가장 가까운 거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달 15일, 17일, 캐나다에서 뭐가 열리죠? G7이 열리죠. 이때 글로벌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여기가 이제 북미니까 우리는 16부터 18, 그러니까 월화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과 함께 양국의 이제 원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16, 18,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3일부터 24일. 자, 이때는 미국에서 경주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수원 같이 논의를 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6월에 중순과 말에 굵직굵직한 이벤트 두 개가 남아 있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서 싱크탱크 내지는 이제 경주로 그 보내는 이유도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해서 보내는 이유도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G7을 했을 때도 원전과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호재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이 자꾸 잠겨갖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죠. WB에서 그동안 이제 원자력 발전 자금 지원을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월드뱅크의 총재는 이제 방가라는 총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국제 원자력 기구 있죠.
IA, EA 여기랑 이제 긴밀히 협약을 해서 앞으로 원전과 SMR을 지원해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단기간에 뭐 베트남, 특히 미국. 사실 우리 미국만 집중하면 돼요. 미국과 캐나다.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고 나머지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 주가가 반응은 했어요. 선반영은 했죠. 당연히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매출이 막 팍팍 찍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기대감에서 오른 게 맞잖아요. 지금은 체코 원전도 아직 최종 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선반영이 맞습니다만 자, 어느 정도 된 거는 맞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자, 예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어서 간단하게만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인데 저는 현대로템을 좋아해요. 저 현대로템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K2 전차가 동유럽으로 나갔더니 주가가 10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쵸? 원래는 우리나라 육군에만 혹은 일부 국가에만 수출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동유럽에 진출했던 이유만으로 10배가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북미로 진출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이고, 자, 그럼 얼마나 올랐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2배 올랐습니다. 자, 물론 시가총액이 적지는 않아요. 자, 볼까요? 35조 정도 됩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20조 정도 되죠. 자,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가벼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됐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두산은 원래 제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18조 정도 됐을까요? 그쵸? 18조? 자, 저는 이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최근에 방산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역전을 했죠. 자, 두산이 12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원전 기업이 방산 못지않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는 적어도 좀 지켜보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조정이 나오면 더 사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자, 저희와 함께 대응하실 분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 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무료예요. 8486-5930번 두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직접 문자를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링크를 터치하시면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파란색 링크를 누르셔서 두산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같이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해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조정도 길지는 않았다. 자, 최근에 22년도 전쟁, 23년도 하마스 헤즈볼라 이스라엘 이때도 우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지는 않았고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에 1.3% 빠졌는데요.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강대강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악재는 해소가 되겠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날 수는 있어요. 또 트럼프가 중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부추기고 있죠.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방산주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원전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핵 연료 저장 장치 시설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까지 잔인한 그 주변이 오염되면 민간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이제 그거죠. 15일부터 17일 G7 정상회담이 있고요. 여기서 원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 자, 또 월드뱅크가 원전을 앞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2017년인가부터인가 어쨌든
그 금지를 시켰었는데 다시 풀어주기로 했고요. 또 23일, 24일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미 진출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한수원의 사절단 파견단이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도 완전 강국이고 많이 지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두산인데 얘가 글로벌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TSMC처럼 반도체 TSMC. 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다 수익으로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걱정할 필요 없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나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고 싶을 거다. 그리고 외인들도 현금화를 일부 했다. 하지만 큰 물량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좋은 결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할게요. 두산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흥구석유랑 흥하이온으로 수익을 좀 냈거든요. 자, 매매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일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매매마크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에 얘가 이제 목요일에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다시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쏠렸고요.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4분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이제 들어갔고요.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별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3.2%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물론 팔고 나서 더 큰 상승이 좀 나왔지만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쭉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도 있고 가다가 꺾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에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흥하해운인데 해운주도 급등을 했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 엄청나게 몰렸고요. 요렇게 한 5분, 6분 정도 횡보하는 구간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2% 조금 넘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다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2점 몇 프로 두 번에서 한 4, 5%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를 함께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이고요.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 타점을 포함해서 2개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하루의 목표가 이제 4%인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7% 조금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자,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번호 보이시죠? 8486에 5930번. 이게 단타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도주는 보통 뭐 2, 30분씩 이렇게 오르는 게 주도주고요. 물론 한 번에 안 가죠. 가다가 잠깐 쉬고, 가다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딱 요 차트의 모습처럼. 자, 이런 주도주를 이제 선정하는 것부터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법까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은 중요치 않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이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자, 2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4%면 얼마죠? 8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누구나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이제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한데, 자, 그 부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전 후속주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 영상을 아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두산이 이미 2.5배가 올랐고요. 또 다른 대장주 현대건설입니다. 자, 얘가 두 배 넘게 올랐죠. 얘도 2.5배도 올랐고 그 다음 움직인 게 뭐였죠? 세 번째가 태웅이었어요. 태웅도 마찬가지로 15,000원부터 35,000원까지 두 배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후속주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총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자, 두산이 제일 크죠. 그 다음 현대건설이었죠. 그 다음 태웅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움직이죠? 한전기술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공기업이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얘도 이제 6만 원부터 10만 7천 원까지 보세요. 며칠 만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후속주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게 될 텐데 더 가벼운 종목,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 이런 종목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테마가 됐던 테마가 길어지면요. 후속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주도주가 나타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후속주로 2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함께 하실 분은 대장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자, 같이 이제 크게 수익을 좀 보실 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벼운 종목 우리 기술 또 뭐 있죠? 한전 KPS 자, 한전 KPS는 시가총액이 2조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에너토크 같은 게 진짜 가벼운 종목인데 얘네들은 워낙 거래대금도 좀 적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태움 같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월 안에 결과가 나올 거를 보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시장은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주도주로 바뀔 겁니다. 이때 놓치지 않고 수익을 챙겨 가실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고 자, 같이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